예, 소정섭의 시사쇼. 오늘은 세계의 핫 이슈를 다루는 월드아이 시간을 먼저 두 개 정도 이슈를 좀 소화하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등산으로 우리 국민에게도 친숙한 나라죠. 네팔. 정권이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돼서 총리는 사임하고 내각은 뭐 국외로 탈출하고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네팔에 이렇게 정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원인, 중국과의 1대1로 사업이 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팔 안에서도 이 반중 정서가 상당히 강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사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중국이 추진하는 뭐 1대1로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거고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팔의 이러한 정정 불안 사태와 1대1로가 관련이 깊다. 이건 또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 네팔 사태를 주도한 시위대의 네. 경우에도 좀 반중 정서가 강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또 이 1대1로 사업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1대1로 사업이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제 양날의 검이다 그런 평가를 받아온 사업인데요. 이제 낙후된 국가에서 뭐 네. 철도나 공항, 도로 등 기초 인프라부터 이제 각종 투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산업을 급격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이게 전부 결국엔 국가 부채로 돌아온다는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가뜩이나 결국에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네팔 정부도 이 1대1로 사업을 잘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제 사업 양해각서 자체는 2017년에 맺었다가 네. 이제 7년 동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또 네팔 정계 내에서 이견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네팔은 이제 정치 권력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네팔의 기존 집권 세력이었던 네팔 공산당 세력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예, 여기도 이제 정파에 따라서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마오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러시아파, 중국파 막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공산당 쪽은 이제 중국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쪽은 이제 1대1로 사업을 굉장히 이제 찬성하는 쪽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와 달리 또 이제 중도 좌파 세력, 또 민주주의 세력으로 알려진 네팔 회의라는 정당이 또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1대1로 사업을 좀 이제 너무 강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좀 이제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쪽은 인도 그리고 미국과 서방 쪽하고 조금 더 가까운 정당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네팔의 경우에 결국엔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된다. 너무 이제 중국 쪽에 넘어가게 되면은 국가가 오히려 위험해진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부채 압박을 우려해서 1대1로 사업은 좀 심중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팔 정부는 결국에 작년부터 이걸 실시를 했는데 네. 정부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 2015년까지 이제 네팔의 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로 한 20% 정도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44% 정도 됐었다고 하거든요. 44%요? 예. 조금 지나면 거의 뭐 그러면 절반 이상 돼서 위태위태 하겠군요, 진짜.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네팔 정부가 갑작스럽게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니까 견딜 수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 1대1로 프로젝트가 계속 잡히고 뭐 공항, 철도 건설 이런 사업들이 잡히면서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민생고는 굉장히 극심해지고 이제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네. 네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엔 이 사업이 이제 집권층인 공산당 당원들만 부자로 만들어주고 아하. 이제 서민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계속 누적됐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악화되면서 정정 불안으로 이어진 그런 경우군요. 자, 그런데 이제 네팔 임시정부가 어쨌든 내년 3월 달에 선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이 이른바 반중 그 흐름 이런 것도 이제 국민들 사이에 많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이 공산당 집권 흐름 여기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내년 3월 총선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 네팔 공산당처럼 중국과 밀착하는 형태의 외교 노선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의 경우에는 네. 취임 이후에 첫 해외 방문지도 중국으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요. 예, 그 무너지기 직전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이 전승절 기념 행사가 9월 3일이었고 네. 갔다 오자마자 이제 9월 5일부터 이제 네팔 시위가 발생을 했었고요. 아하. 그리고 9월 9일에 정권이 붕괴가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결국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권이 붕괴가 된 상황인데 중국이 이 상황에서 결국엔 네팔 공산당 정권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입을 하기도 전에 이미 너무 빨리 정권이 무너졌고 정정 불안도 심해진 데다가 네. 또 네팔이란 지역 자체가 이제 함부로 개입을 하면 인도와 미국이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개입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튼 이제 중국이 네팔 공산당 정권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뭐 네팔 공산당이 또다시 집권을 한 게 되더라도 이제 그쪽에서도 중국하고 손을 잡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마 내년 3월에 이제 새로 총선을 해서 어느 정파가 집권을 하던 중국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가까워지긴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1대1로 프로젝트들도 상당 부분 뒤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취소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당장은 이제 반중 정서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인도와 관계 강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강화 이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둔 정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친중 노선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전망이네요. 자, 그런데 이번 네팔 사태가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영향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사실은 일단 네팔이란 이제 위치 자체가 이 전체 1대1로 사업에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네. 여기가 막히면은 이제 다른 부분들도 다 막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대1로 프로젝트 전체가 결국에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을 하는 육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이제 가장 기반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원래 이제 중국 본토에서 이제 유럽까지 연결이 되는 철도와 이제 도로 건설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노선은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신장 위구르부터 뭐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축으로 하는 이 북부 지역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노선은 지금 막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우회로로 선택을 한 게 이제 티베트부터 카슈미르, 파키스탄, 이란으로 연결되는 남부 우회로였는데 네. 여기는 또 중국과 인도 간에 카슈미르 분쟁이 발생하면서 또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우회로로 등장을 했던 게 중국 서남부의 스촨성부터 티베트, 네팔, 그리고 인도를 지나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이 우회로였는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인도하고 어떻게 이제 관계 개선만 된다면은 네. 가장 안정적인 루트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가 이제 네팔이 열리게 되면은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허브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네팔이 이렇게 이제 정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전체 남아시아 1대1로 사업이 엎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꽉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1대1로 사업이 네팔만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나라들도 이제 내부 불만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스리랑카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도 1대1로 반대 시위가 이제 비슷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네팔 정권이 붕괴가 된 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니까 이 다른 나라들도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도미노처럼 이제 남아시아 국가들의 정권이 붕괴가 된다면은 1대1로 사업은 한동안 굉장히 큰 차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어쨌든 이 1대1로 사업에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어려운 상황에 좀 처했군요.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네팔 사태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 관련된 1대1로 사업의 후퇴, 이런 게 우리나라에 뭐
특별히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어떤 뭐 우리나라랑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 뭐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 뭐 교류가 컸던 국가들도 아니고 네네. 이제 산업적으로 뭐 워낙 경제적으로나 많이 작았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세력 균형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아시아 지역은 사실 중국하고 인도가 정면으로 이제 충돌을 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북부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과 인도 접경 지역 하에 있던 지역들은 거의 뭐 지금까지 전선지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이제 팽팽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연결된 이 문제에 있어서 네. 외교적으로 이제 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또 합류를 해서 중국을 이제 이중으로 압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시아에서 친중 정권들이 만약에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1대1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면은 이제 이 틈을 미국과 인도가 또 파고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 인도도 이제 2023년부터 1대1로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인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인도도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군요. 예, 여기에는 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이 지금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네. 결국엔 이제 미국의 자금으로 1대1로 프로젝트와 비슷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남아시아 국가들한테 이제 중국의 돈을 빌리지 말고 우리의 돈을 빌려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빌려줄게.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남아시아 내에서 세력 균형이 미국, 인도 쪽으로 점차 이제 기울 수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핵심 영역인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우위를 점해야 된다. 아하. 그런 목표 의식이 생길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의 이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나 특히 이제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뜩이나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또 북한이라는 변수가 또 놓여 있고 네. 또 한반도 정세 자체도 상당히 지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충돌이 점차 줄어들고 대신에 그게 동북아시아의 군사 도발이 더 심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남아시아 네팔 사태 이게 뭐 이 등산 말고 우리 정치적으로는 큰 우리랑 관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 했다시피 남아시아 정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면 결국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꾀할 가능성 이것이 또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